안녕하세요. 데이부터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성우하이텍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성우하이텍이 뭔가 변동성이 크게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냐면은 성우하이텍의 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한 모멘텀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실적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전방산업, 이 현대차라던가 이 기아차, 이 현대그룹의 이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밸류, 저평가 이런 걸로 이제 부각을 받아왔었는데 오늘 기아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의 이 기대치에 부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뒤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밸류업 관련해서 오늘 또 이슈가 나왔어요. 5월 2일 날 이제 2차 세미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기사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성우하이텍 차트적인 부분들과 수급적인 동향 함께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하이텍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 이제 영상을 촬영을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우하이텍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장비를 어떤 부품을 납품을 진행을 하는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전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했던 이슈들을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뭐 똑같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현저한 저평가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성우하이텍이 큰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트리거가 필요하죠. 상승 트리거가. 그 상승 트리거도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 상승하기 위해서 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놨는데 그 전제 조건은 사실 이것도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수급 현황까지 뒤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우하이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우하이텍 볼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차트를 제가 이전부터 계속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저점을 높여가는 상황이고 뚫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제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먼저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합니다. 이 소화해야 되는 매물대가 두터운 부분이죠.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량들을 좀 소화해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위해서 이 앞전에 뭐 실적 부분과 그리고 밸류업 관련해서 이슈가 적용이 되면서 이 거래대금 하단에 보시면은 이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물량을 좀 소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도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저점을 뒤덮으니까 주가 상승이 일부 나왔을 때 이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은 뭐 5월 2일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이슈를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현대차 주가를 보시면은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자리에 있거든요.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가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모멘텀 자체가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성우하이텍의 이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성우하이텍이 외형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재무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회사예요.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외형 성장도 굉장히 크게 나온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순이익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2023년도에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평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PBR을 보시면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0.7배, 0.57배예요. 0.57배이고 BPS가 16,600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마다 매번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쟤 또 똑같은 소리 하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팩트예요. 저는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팩트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주가가 9,000원인데
BPS만 보더라도 현재의 주가와 계율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업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밸류업 관련해서 이슈를 함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이 이유이서겠죠. 에서겠죠. 그래서 그 이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죠. 11시에 나왔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소 성장 기업 밸류 간담회 개최 내달 2일 2차 세미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5월 2일 날 2차 세미나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그리고 이 성장 기업 간의 간담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밑에 좀 읽어보니까 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기업들이 뭐 그렇게 어, 좀 납득이 가는 기업들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없다라는 점,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좀 보면은 기업 밸류업 2차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와 그리고 이 거래소는 유관기관과 함께 다음 달 2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를 열어서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고 최종 의견을 수렴을 실시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중에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해서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자율 공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세부적인 방안이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될지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얘기들이 좀 많이 오고 가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업 가치를 좀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주 환원도 분명히 좋죠. 주주 환원이 나와야지만 이제 투자자들도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그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느끼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다 자연스레 그 주가는 상승을 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환원, 아니 주주 환원도 좋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 가치 제고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나와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평가이면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기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성우하이텍 봤을 때 실적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실적 부분, 이 외형 성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동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유보율은 뭐 3000%가 넘고, 그리고 뭐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부채는 아무튼 뭐 이 기업이 좀 재무적으로 안전한 기업인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성장을 하는지, 회사가 돈은 있는지, 여태까지 배당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뭐 반영이 안 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어느 정도의 이 주주가치 제고라던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해왔던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영향을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우하이텍을 이 밸류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수 자체도 좀 조정을 받았었던 시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위에가 코스피고 밑에가 코스닥이거든요. 4월 언제죠? 이거 19일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까지 지수 조정이 나왔습니다. 성호혜택도 마찬가지예요. 4월달에 이제 꾸준히 이제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다가 19일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수에 대한 영향을 현재 4월달에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호혜택에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수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4월 말까지, 이제 곧 있으면 4월이 이제 끝나는데 다음 주까지 지켜본 이후에 5월 2일 날 이 밸류업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5월 달에는 이 성우하이텍이 과연 이 상단까지, 이 추세선 상단까지의 주가 회복세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와주는지, 그때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충분히 터져주면서 이전 물량들을 좀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물론 주식에서는 100%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호재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이 특정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뭐 무산된다, 아니면 뭐 진행이 안 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에 대한 충격도 우리가 미리
염두는 해 두셔야 합니다. 양방향성을 항상 생각을 해 둬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걸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죠? 선을 긋거나 지지 구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주식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추세적인 부분들을 이탈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성우하이텍의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들어왔던 수급들이 실제 이탈을 하는지, 그러한 악재들이 나왔을 때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은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밑에서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는 대응 전략을 좀 바꿔가면서 유두리 있게, 유연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성어이택의 추세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들, 왜 저평가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앞으로 어떤 거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끌고 가야 하느냐? 바로 수급적인 부분과 차트 흐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의 이슈들, 일정들이죠. 일정들. 그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차트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좀 꾸준히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과거에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관점과 과연 맞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그걸 또 보고 영상에 또 녹여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좀 소통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